네, 저희 조수빈 TV에 나오셔서 큐레이터란 이런 것이다, 우아함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신 이지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니라고 부르는데요. 네, 좋습니다. I'm so happy. 이번에도 너무 멋진 헤더윅 스튜디오 전시를 하셨어요. 아마 이제 업로드 될 때쯤이면 이 전시는 막을 내리지만 너무 의미가 있고 제가 3번 봤잖아요. 아유, 정말요? 이거 보고 헤더윅 자체보다도 이제 도시란 무엇인가, 또 큐레이터는 어떤 시선으로 도시를 보고 이 헤더윅 전시를 준비했을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헤더윅 스튜디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별칭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토마스 헤더윅을 아주 조명한 전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헤더윅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토마스 헤더윅은 이렇게 위대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그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정말 헤더윅 스튜디오라는 한 200명 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얼마큼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이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디자인을 했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전시였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쇼킹했던 게, 사실 이 전시를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헤더윅 전시를 보니까 우리 서울역 딱 나갔을 때 서울 풍경, 도시 풍경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시의 감성을 얻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시잖아요. 사실 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유. 진짜 많은 도시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죠? 네. 대강 어디를 경험하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았던 것은 런던에서 25년을 살았고, 근데 런던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게, 런던에 있으면 아주 저가 항공을 타고도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35파운드 한 6만 원 정도만 줘도 아침에 가서 파리에 가서 전시를 하나 보고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기차로 2시간 15분 정도 걸리니까 정말 내가 뽕피두에 봐야 되는 전시가 있다. 이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감내할 수 있죠. 또 막상 서울을 딱 둘러봤을 때 우리가 전쟁도 있었고 하니까 100년, 200년 된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문화역 서울, 이곳을 전시장으로 딱 찜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바로 찝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토마스 헤더윅하고 저는 글쎄요, 한 15년 이상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런던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셨고, 근데 저도 한 2008년부터 그분을 알게 돼서 전시할 때도 가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애들도 만나고,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내가 딴 작가를 전시 기획도 중요하지만, 이 토마스만은 전시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한 건 굉장히 오래였고요. 사실 토마스는 건축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축계에서는 건축가 아니잖아요, 디자이너계에서는 디자인도 하지만 너무너무 큰 건물도 하니까 건축가 같고. 왜냐면 이거 차도 헤더윅이 한 거고, 저 미니버스, 네, 이게 런던 맞습니다. 올림픽 때 돌아다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전시 보고 이분은 원래 전공이 뭐예요? 이랬거든요. 전공이 맨체스터 대학에서 입체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 왕립 그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라는 RCA에서는 가구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다 하신 분인 거예요, 산업 디자인. 네, 산업 디자인과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 공간감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건축도 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친구래요.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베프니까 네. 우리 토마스를 아무데나 모실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뭐 서울시립미술관, 네. 국립현대미술관, 네. 미술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왜 서울역이냐? 어떤 그 기획의 개념을 정말 함께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감성이 있는 건물, 100년이 넘는 건물이 갈 수 있는 걸 짓자라는 제안을 드릴 때 한국에서, 아니 서울에서 100년이 넘은 건물이 어디 있을까? 경복궁? 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복궁에는 우선 전시관이 없었고 좀 찾아보는데
와, 이 서울역, 문화역 서울 284 이게 284번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그래서 때문에 284. 284예요. 전 서울역이 서울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누구 그래서 이렇게 건가요? 찾아보니까 네. 한국 그 공예 디자인 진흥원 KCDF가 관할하는, 그래서 많은 공예 작가들, 디자인 작가들이 전시했던 공간이더라고요. 미술관 같기도 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곳인데, 헤드윅이 테드 강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건물을 쉽게 짓고 쉽게 무너뜨린다.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똑같은 건물을 짓고 금방 없애버려서 내가 건물이었으면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얼마 안 남아있는 그런 네. 의미 있는 건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아주 미술관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미술관도 좋겠지만 좀 감성을 담은, 감성을 빗자라는 전시를 하면서 감성 자체를 그냥 담고 있는 공간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됐고 네. 만나게 된 공간이 이 문화역 서울 284죠. 헤더윅 스튜디오 전시가 일본에서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또 어느 큐레이터가 이 전시를 기획하느냐에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숨 프로젝트의 손길을 거친 이 전시는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모리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같이 시작이 됐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시는 한국에 왔을 때는 우선 이 재생된 공간, 서울역 284가 10년 전에 재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으로. 그래서 토마스 헤더윅의 그 작품이 더 묻어져 나는, 그런 작품의 철학이 묻어져 나는 이 문화역 서울에서 기획을 한다는 게 아마 모리미술관과 가장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모리미술관은 전시할 때 그 아자부다이 히르즈를 오픈하면서 모리 회사가 모리미술관을 통해서 이 작가를 조명했다면, 저희는 서울에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네. 있는 이 공간에 앞으로 멋진 건물들을 좀 지어보자라는 그런 제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나 그 모리미술관의 그 큐레이터 마미 카타오카 관장님은 다 현대미술 큐레이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조각으로, 또 어마어마한 배너를, 이 배너가 거의 대형 포토그래피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 건축 만든 게 이렇게 큰 사이즈야 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그래서 크게 하셨구나. 네, 이게 사진 전시입니다, 거의. 그러네. 네, 유명한 그 건축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 전시고요. 또 서울에선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쓴 게, 많은 학생들도 보고 요즘 건축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제가 영상 50개를 아카이브를 다 뒤져서 가져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훌륭한 우리 숨 큐레이터가 다 번역을 해서 아마 조금 이해가 쉽고,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렌더링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지어진 거야. 네네. 이거 보여진 거야.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어. 우리도 그런 거 미래 네.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가 감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헤더윅 전시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파빌리온, 네. 상하이 엑스포 때 있었던 네. 거. 저는 딱 처음에 이거 보고 민들레 홀씨인가? 와, 이게 네. 건물인가? 뭐 네. 이거 그냥 오브제인가? 되게 헷갈렸었어요. 네네. 오브제죠. 근데 오브제 안에 사람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오브제였고, 상하이에서 열렸을 때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관이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뭐 인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디자인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냥 토마스가 아마 그걸로 세계적 스타가 탄생이 되는 순간이 아마 그 상하이의 씨앗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이디어가 재밌는 게, 영국을 하면 상징하면 뭐 빨간 버스도 있고 여왕도 있겠고 비틀즈도 있고 영국을 상징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토마스가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외국인한테 큐 가든을 갔는데 거기에 세상의 모든 씨앗 종자를 모아놓은 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서 그 씨앗을 아크릴 폴대 66,000개의 폴대예요. 거기다 66,000개의 실제 씨앗을 넣어서 막대기로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만드는 파사드를 만든 거예요. 영국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여왕이나 이런 뭐 로얄 패밀리 이런 거 많이 네, 생각하시는데 네, 네.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드 중에 하나 정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영국인이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었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한번 시앗 대성당을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작품을 설치할 때까지 몰랐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유니언 잭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영국의 어떤 뿌리가 딱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 네, 네.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큐레이터도 모를 수가 있네요. 저도 몰랐었어요. 네. 이렇게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새로 발견하는 재미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서울에서 건물 어떤 가면 네모난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특히 서울은 규제가 많아서 네네. 그 네모난 사이즈의 획일화되게 짓지 않으면 규제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 헤더윅 전시를 보면서 상식이 파괴됐던 게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씨앗 성당, 대성당 네.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종이 접기에서 아이들 얻은 환풍구 맞습니다. 이게 건물인지 협곡인지 모를 정도로 무슨 약간 생물 같은 맞아요. 자연체 같은 그런 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그 토마스는 막 이렇게 어마막지한 큰 거에서 뭘 시작하지 않고 굉장히 처음부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 공간이 사용될까, 쓰임을 받을까 이런 그러니까 폼이 어떤 펑션을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건축 중에 요즘 아주 핫하죠. 뉴욕에 있는 베슬. 아, 네네, 네. 이거는 건축이 아니고 조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음. 그 작품은 그냥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공미술 작품, 공공예술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허드슨 강 주변을 개발한 프로젝트가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개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뉴욕의 남단부가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 갔을 때 토마스한테 멋진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조각 하나를 해주세요. 무엇인가 something to see를 만들게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상징 같은 거. 그렇죠. 네. 단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몸이 기억하고 참여하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이게 해요. 뭐 인도에 있는 우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서 보면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서로 교차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보냐에 따라서 그 뉴욕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것도 훌륭한 부분이었죠. 네. 네. 사실 광장 하면 영국 사람들한테는 1번으로 생각하는 데가 그 트라팔가 스퀘어라는 광장이에요. 쭉 걸어보니까 그게 한 1.6km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1.6km 정도를 돌아야 광장이구나 생각을 해서 기다란 띠를 만들었대요. 1.6km.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빙빙빙빙 돌린 거예요. 그게 베슬이군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베슬이에요.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게 내가 한번 베스를 갔다 왔어도 다음에 내가 그 한 번에 다 돌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서 있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구와 어느 스팟에 서 있냐에 따라서 기억되는 뉴욕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작품도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작품은 네.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베슬도 굉장히 계속해서 무한해. 아마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식으로 가도 정말 언리미티드한 순열로 볼 수 있는 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좋은 작품도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매력 있게 하고 도시의 감성을 얻는다는 것도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기억을 갖게끔 하는 것을 계속 아, 제공해야 되겠네요. 그냥 카피라이트가 그냥 되시는 것 같아요. 한 건 올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을 하면 공공건축이 그래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한국도 뭐 노들선 프로젝트도 있고 계속 지금 네. 뭐 네. 매번 공공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슬이 아름답고 아주 뭐 너무너무 이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인데 비극적에게도 투신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게 오픈된 맞아요. 다음에. 네. 그래서 잠깐 폐쇄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건 토마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그렇죠. 텐데. 저도 이건 토마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세계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한 5명씩 같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나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그렇게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가 만든 창작자 의도와 다르게 공공한테 해석이 됐어. 일부라도. 네. 그러면 그 건축은 실패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술적인 걸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그 점까지 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그걸 고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불안함, 어려움 이런 것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어떤 현실이지 단면이다. 않을까. 네. 네. 자, 토마스 헤더윅의 건축에서 또 눈여겨봤던 것이 나무를 사랑해요. 아, 네. 네. 뭐 리틀 아일랜드, Thousand Trees, Trees of Trees 같은 작품들을 보니까 저 나무를 진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맨 처음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 상하이의 아파트 그 Thousand Trees라는 그 아파트가 열렸을 때는 가든까진 좋은데 거기서 뭐 벌레가 있다, 뭐 거기가 뭐 습해진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막 문제 막 얘기하기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화분을 막 꽂아놓은 것 같이 네,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토마스 경우에는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우선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그 구조 계산이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을 해낸 거죠. 에럽이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는데 이런 정말 특이한 건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제 풀어주는 구조 회사예요. 그쪽과 잘 얘기를 해서 땅에서 물이 올라가서 그 집에 그 화분에 그 화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냈다는 게 놀라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건축을 공학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완전히 공학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맨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자연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연도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든이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비됐던 게 저희 서울역 나가면 네. 보행로 7017인가요? 네. 그게 딱 보여요. 네. 야심차게 서울 재생 프로젝트로 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관심이 조금 잊혀졌거든요. 거기도 네.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또한 어떤 주관적인 표현으로 뭐 좋다 나쁘다 막 너무 비판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비평적 그 논점으로 본다면 정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조금 더 그 가든에 대한 이해도가 또한 그것들을 이 정말 서울로라고 하는 이 전체를 개발하면서 조금 더 잘 계획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물론 듭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발전하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너무 그 보행로만 본 게 아닌가 생각 네, 말씀드리면서 네, 네. 주변의 조화랑 맞습니다. 또 화분도 어떤 화분을 갖다 놓을 네, 것인지 뭐 네. 새로 좀 리모델링을 좀 더 해가지고 헤더윅처럼 뭐 덧입히는 식으로 한다든지 방법이 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헤더윅 그 작품을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네. 저는 그냥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각광받는 디자인은 미니멀, 네. 모더니즘, 또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네, 네.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그런 건축이 네. 사실 아름다운 거다라고 저도 부지불식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 그 말이 사실은 토마스 건축이나 디자인에도 언제나 있습니다. 사실 구글 샌프란시스코 베이뷰에 있는 그 엄청난 구글 캠퍼스 있잖아요. 그거 높이 짓지 않고 너무 넓게 지어서 그 안에 그냥 단지 오피스만 지은 게 아니라 조그만 테이블, 미팅룸, 하나 작은 것까지 우리의 손에 닿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감성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구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러네. 예. 그 디파트먼트끼리 소통을 하기가 쉬운 공간으로 넓게 네.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또 창의적으로 하라고 공간을 높이 지으니까 아주 높은 멋진 그런 공간이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껍데기를 그 지붕이 다 네, 태양광이죠.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고 태양광도 이렇게 조각보처럼 해서 물도 받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도 이용해요. 아. 왜냐하면 너무 이게 공간이 높으니까 뭐 태양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 그 폼이 예. 어디서 왔냐면 기능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form follows function에서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만 치는 것이 꼭 기능은 아니다. 또 기능만은 아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싱가포르의 난양 이공대학교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도 야 이거 캠퍼스야? 저는 큰 나무 묶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 네, 전 딤섬 박스 같았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네. 거기는 저도 딱 보면서 여기는 복도가 따로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지? 네.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거기 총장님은 이 정말 새로운 공대생들이 창의롭게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 복도에 방방 있는 게 아니라 각 디파트먼트 사람들이 좀 만나기가 좋은 12개인가 13개인가 하는 각 디파트먼트가 같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는 공대예요. 또 옆에 디파트먼트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통섭이 예. 그냥 되는 거죠. 과별로 건물이 있으니까 같은 층에서는 서로 저도 보이고 수업 들으면서도 수학과 친구도 만나고 뭐 공과대도 만나고 다른 디파트먼트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캠퍼스 커플 엄청 나오겠다.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눈빛을 막 교환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을. 저희 같은 일반인은 건축가의 작업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그리고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형도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재로도 해보고 그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쉽게 나온 것 같지만 네. 그 헤더윅이라는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그냥 건축의 재료를 요즘은 뭐 콘크리트, 유리, 뭐 철근,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돌, 흙 뭐 다 있지만 토마스는 그런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토마스 헤드윅 스튜디오에 가면 무슨 놀이동산 같아요. 맞아요. 뭐 의자도 있고 나무 덩어리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의자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재료도 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그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네.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드로잉이랑 같이 전시를 네, 보여주신 맞습니다.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건축은 건물 짓는 사람, 네. 그다음에 뭐 가방 디자인은 가방 디자인 따로 있고 네. 이런 자동차 디자인 따로 있고 따로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 하는 디자이너를 보니까 즐거웠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떤 그 시대의 작가들 중에는 정말 건물부터 숟가락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서울에서도 재생에 대한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재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핏 오래된 것을 그냥 보존하는 게 재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한 동을 그대로 남겨놓는다, 아니면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네. 자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옥수수를 뭐 창고였나요? 옥수수 네. 창고인데 어떤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생의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건 또 문화재청 분들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그냥 이지은 되실지 몰라요. 큐레이터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은 그 시대의 테크놀로지로 그 시대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멋진 저에게는 예술품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옛날 거를 복원한다고 해서 옛날 거를 그대로 박제해 놓는 것이 그것만이 과연 좋은 재생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옥수수만 안 먹어도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개발을 하지 않거나 그냥 없앤다고 하는데 잠깐만. 그 엄청난 사일로 옛날에 만든 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없앱니까? 토마스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제가 이거 갖고 뭐 좀 재밌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한 알만큼의 그 사이즈로 아이스크림 푸듯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렇게 판 거예요. 그 안에서 멋진 공간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만약에 근대 문화유산 사일로니까 그 창고니까 그거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 뭐 그대로 놔둬야 돼. 이렇게 되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또 구조회사가 이거 안전하게 이거 구멍 낼 수 있어 하니까 구멍 4개 만들었고 거기를 이용해서 미술관을 만들어서 거의 아마 one of the best 그 재생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재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중요한 게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로 그걸 또 한 번 새로운 걸로 이제 만든 거죠. 그게 100년이 간다면 2123년에는 아마 그걸 또 재해석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땐 또 다른 테크놀로지가 나올지 몰라요. 뭐 뭔가 또 다른 걸로 쓰여도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헤드윅이 이 공간도 제가 찾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헤드윅이 저 앞에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토마스 헤드윅에게 이 서울역 앞을 네. 맡긴다면 어떻게 바꿀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전혀 네. 누가 클라이언트가 부탁도 안 하는데 네. 건축가가 막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건물은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서 좀 속상하게 노숙자분들도 많이 많고, 술 취해 예. 계시고 이제 정말 좋은 찬송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려야 하나. 그리고 성경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이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이 시대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거를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예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게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정말 더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딱 보행로를 보다 생각난 게 신발 조각이라고 해야 돼? 신발을 막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그 노숙자들의 신발을 네, 네. 가지고 만든 조각이 하나 있었죠. 네. 그 결국에는 뭐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가가 사실은 굉장히 라이징 하신 그때도 그런 분이었고 영국 정원 박람회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네. 그 수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좋은 작품을 우리가 못 알아봤던 것인지 네. 적절하지 않았던 것인지 좀 불편한 질문을 정말 하시네요. 네. 근데 황지혜라는 올해도 첼시 플라워쇼에서 수상을 한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원 박람회 순천에서 열리는 거기도 수상 작가로 참여해서 만드는 지금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신데 미술이라는 것이나 이런 예술은 뭐 이렇게 예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장소에 와서 보니 정말 노숙자가 많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발을 한번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실험을 해보신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요, 못한 근데 그 걸까요? 당시가 좀 네. 너무 더운 여름이었고 그것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악취가 날지 몰랐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 당시는 그런 좋은 작가가 그런 제안을 해봤고 하지만 그때 여러 가지 환경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에도 개의치 않고 작가들은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네요. 그런 실험들을 계속해서 예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큼 그 작가나 그 큐레이터나 오래 가냐입니다. 오래 버티는 거는 아무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상처를 받고 그만뒀다면 우리가 그녀의 멋진 정원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작가가 언제나 좋은 작품만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전시를 다 보신 분들이 맨 마지막에 가게 되는 장소가 스펀체어가 있는 네네. 가구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선 2층은 사실 서울역으로 사용될 때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릴이라고 하는 옛날에 정말 그 고급 식당 흔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막 그 빨간 카페트에 나무로 된 그런 데코레이션이나 약간 드라마 세트장 같은 그런 공간에 놀이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좀 컨셉이 보고 맞아요. 딱 올라가서 너무 심각한 작품보다 그 스펀체어를 2007년도에 만들게 됐던 그 과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앉아서 전시 끝나고 스펀체어도 타면서 거기서 테드에서 토마스가 4분 13초 와 그거 준비할 때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토마스의 그 철학이 많이 나타냈던 거라 그걸 좀 보시고 가면 이 전시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그런 놀이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각 잡고 보는 게 아니라 돌면서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빈도님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어떤 전시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큐레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념을 만드는 예, 거죠. 지금 다른 전시 럭스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어마어마한 전시를 다 이제 마치잖아요.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오늘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이런 유튜브를 찍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이 프로그램이 나아갈 때는 이미 이 전시는 못 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진짜 이 멋진 문화역 서울 284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감회가 너무 좋고 네. 또 이 전시를 너무 열심히 사랑해 주셔서 이 큐레이터가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해서 결국에 상설전이 아니고선 언젠가 막을 내리잖아요. 네. 그때 어떤 소회가 드세요? 저희는 전시 하나를 만들고 문 닫을 때마다 좀 저희한테는 그냥 저희 큐레이터끼리 좀 아기를 낳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전시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 계획을 하고 작가들과 소통해서 어떤 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드는 것 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걸 또 전시를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쉬운 특별히 이번 전시는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베프의 또 전시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지은 큐레이터님과 함께 헤더윅 전시 얘기도 하고 서울이 어떻게 매력이 있어질까, 도시의 감성을 얻는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빈둥님들, 조수빈 TV 모시기 때문에 쉬운 분 같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눈코 뜰 수 없이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그 엄청난 전시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조수빈 TV 두 번째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그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 그냥 정말 너무 편하게 대담을 했던 건데 우리 아마 조회수가 한 20만 됐어요. 다 네, 해가지고. 20만이 넘었다는 거를 들어서 너무 놀랬고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지은 선생님 뭐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완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 큐레이터도 여러분에게 이 전시를 만드는 게 무엇이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뮤지엄 2에서 나오는 빛, 럭스라는 전시도 있고 또 너무 좋은 계속 작가들이 하실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여러분 다시 뵙고 예, 싶었습니다. 저희 빈둥님들이 그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아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한번 모시고 싶고 또 제가 이제 뭐꼭 전시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워낙 네. 세계적인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번 우리 이렇게 인생 언니로 네. 가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밥집 물어봐 주세요. 맛있는 식당집. 그런 거 네, 좋아요. 세계에서 맛있는 식당집. 세계에서 맛있는 베니스의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조회수 더 엄청 나오겠다, 그죠? 아. 자, 그럼 저희가 시그니처 하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 하셔야 돼요. 시작.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지켜볼 거야. 지켜봐 주세요.